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의 각종 의혹 폭로에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서 직권 면직 통보를 했는데 마치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이제 SNS에 이 전직 보좌진들이 구성된 SNS 단체 방을 일부 캡처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한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오늘 그 정청래 대표가 처음으로 취임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관련 질문이 좀 나왔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며칠 후에 있을 김 원내대표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지켜보겠다. 이 어떤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당원과 또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상 가로 열고 뭐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수일 내로 곧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당 대표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뭐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그 국감전에 쿠팡 대표 만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액의 호텔 숙박권이랄지 병원 뭐 진료 특혜랄지 공항에서 의전 특혜랄지 또 오늘 좀 추가적으로 또 아들 국정원단이나 아들이 뭐 업무 지원까지 보좌진들에게 뭐 도와달라고 했다. 네. 그 지원까지 했다.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그 보좌진들의 어떤 단체 대화방을 이제 보게 됐다. 네. 12월 4일 날.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했고 뭐 구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랄지 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 그래서 함께 못하겠다라고 직권 면직을 했더니 본인에 대해서 이제 보복성으로 이렇게 왜곡되고 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섞어찌게 만들면 안 돼요. 섞어찌개란 무슨 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테면 보좌진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그거는 그것대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지적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지금까지 제가 그 나열했던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뒤섞어 가지고 섞어찌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어제인가 통화했다고 오늘 지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고 대표께도 송구하다. 뭐 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정말 당의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계엄 이후에 굉장히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해 충돌인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국토위, 정무위 상임위일 때 그 대한항공 관련된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 진료 특혜 같은 것은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본인이 또 이게 공공의료기관인데 또 한참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그 시점에 이런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에도 상당한 이거 해당 행위고요. 그다음에 정권에도 대통령께도 굉장히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라고 하신다면 원내대표 내려놔야죠. 사퇴. 그 정도 하지 예. 않고서 어떻게 저는 국민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의혹들이 나온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내로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도 그 인사청탁 문자 이게 발각이 돼서 보도가 돼서 김남국 비서관 지금 그만뒀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 인사 청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책임지고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는 요야무야 지나갔어요. 저는 원내 수석 자리라도 내려놔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러고 있고 원내대표가 또 이런 일에 있으면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뭐 이런 비판도 야권에서 나오지만은 사안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대표가 저 현장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길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만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균열이 표면화된 거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얼마 전에 크게 싸웠지 않습니까? 네. 김여기 원내대표가. 네. 요새 친청계에서는 정청래를 흔들면 내란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아하. 이런 좌파 언론들이 저렇게 십자포화를 하는 데에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 그 앞에 이제 장경태 의원 사건하고 또 강선우 뭐 의원 그 당시하고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느끼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저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섞어치기 싫어해요. 예. 이거는 그 본인들이 싸우든 말든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건 반칙과 특권 하지 말라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좌파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반칙과 특권 다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지금 좌파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강선우 갑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급 호텔 숙박권을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 쓰고 이런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그 병원 검진 그건 또 자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직무, 자기 권한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곳들에서 이제 갑질을 한 거거든요. 명백하게. 근데 이분이 지금 집권 여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에서의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일 막아야죠. 그래서 저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빨리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반성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해야지 이거 가지고서 더 끌어갖고 무슨 보좌진과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그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또 뭐 장경태 의원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또 이춘석 의원 건도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뭐 아주 득달같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건 이제 섞어찌게 하려고 이제 하나 더 그건 아니죠. 넣으신 저도 거고. 물귀신 작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전- 국민의힘의 태도가 네.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고요. 하여간 저는 이건 정말 국민들께 여쭤봐서 이거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한항공 등등의 제공한 업체들도 다 포함해서 수사 철저하게 해서 또 다른 관련자들이 있으면 다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법치사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섞어찌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섞어찌개 장사하시는 분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